MSA란 무엇일까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줄임말인 MSA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먼저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는 애플리케이션을 느슨하게 결합된 서비스의 모임으로 구조화하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스타일을 의미하는데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신가요? 여기에서 느슨한 결합이란 각 서비스들이 독립적으로 실행되고 서로 통신을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유연한 서비스 구조를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려면 어떤 구조로 아키텍처를 설계할지 선택을 해야 하는데요. 먼저 모놀리틱 아키텍처의 특징을 살펴보면 서비스 요청을 받는 부분과 해당 요청을 처리하는 부분,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부분, 이렇게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에 개발 또한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그리고 흐름, 단계별로 설계가 되어서 데이터 정합성을 맞추기 쉬우며 구조가 간단해서 전체 아키텍처 설계도 빠른 편입니다. 하지만 모놀리틱 아키텍처는 서비스가 커질수록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커지는 구조입니다. 처음에는 빠른 개발이 가능하지만 시간이 지나 여러 기능이 추가되기 시작하면 소스코드가 점점 더 복잡하고 길어져 몇몇 초기 개발자를 제외하고는 전체 코드를 이해하고 서비스를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려고 해도 개발 툴에서 소스 코드를 읽어드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점점 개발 속도가 느려지게 되죠. 테스트 시간도 초기에는 빠르게 마무리되었지만 기능이 추가가 되면 일일이 체크해야 할 양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리며 새로운 기술이 나와도 기존 코드가 동작하던 환경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적용할 수도 없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모놀리틱 아키텍처는 구조가 간단하고 비교적 빠른 설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클라우드가 가진 빠른 확장성과 유연한 인프라 환경 구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어떨까요? 마이크로 서비스는 모놀리틱과 반대로 향후 서비스 확장을 고려해서 설계된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 시스템을 작은 서비스 단위로 분리하고 각 서비스를 개별 팀들이 독립적으로 개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종속성이 낮아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적어지고 다른 서비스를 신경 쓰지 않고 독립적으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서비스들은 서로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한 서비스의 장애가 전체 시스템 장애로 전파되지 않으며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개별 서비스 단위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 서비스도 역시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모놀리틱 구조에 비해 복잡하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어려우며 서비스 통신이 복잡해서 이를 다 이해하고 고려해서 개발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데이터 정합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죠.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구조가 제공하는 빠른 개발,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 무엇보다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최신 IT 기술을 빠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갈수록 클라우드 핵심 아키텍처 구조로 자리 잡아가고 있고 이를 채택하는 기업 또한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단지 기술에 국한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한 예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도입될 경우 팀 구성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모놀리틱 구조의 팀 모델은 일반적으로 각 팀들이 전체 서비스를 함께 기획하고 개발하고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전체 서비스에 대해 모두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서비스가 증가하면 할수록 각 팀에서 이해해야 하는 범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그리고 각 단계별 서비스에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려고 할 경우 예를 들면 새로운 웹표준 기술을 웹페이지에 적용하려고 해도 UX팀,
인프라팀, 개발팀 간의 기존 버전과 새로운 버전의 설정 변경이 달라 쉽게 업그레이드하기도 어렵습니다. 반면 MSA의 팀 모델은 어떨까요? MSA 팀 모델은 서비스별로 팀을 나누고 서비스 기획에서부터 설계, 개발, 운영이 팀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팀에 대한 의존성은 줄어들게 됩니다. 역할별로 요청과 피드백이 빨라지고 유연하고 지속적인 운영과 개발이 함께 이루어지죠. 물론 인력 리소스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각 팀의 역할 담당자들은 기본적인 업무 성숙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특히 개발자들은 운영팀의 고유 영역이었던 인프라 관리가 가능해야 합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환경이기에 직접적인 물리 인프라 운영 없이 개발자가 운영 환경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MSA 아키텍처를 설계하기 위한 원칙 또는 설계 지침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조적으로는 각 기능들이 느슨한 결합을 가지면서 독립적인 개발과 운영을 통해 각각 목적에 맞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서비스들이 서로 그물처럼 연결되어서 독립적으로 실행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렇게 구축해서 전체 서비스가 유연하고 빠르게 개발되는 것은 좋지만 서비스들이 서로 통신을 하다 보면 하나의 서비스에서 장애가 날 경우 그 장애가 다른 서비스로 전파되는 장애 전파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신해야 할 서비스들이 많아지다 보면 서비스 자체보다는 통신에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어서 정작 서비스는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하겠죠? 자, 그러면 효율적으로 마이크로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서비스 메쉬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죠. 서비스 메쉬는 매 순간 통신해야 하는 마이크로 서비스를 찾고 연결하는 과정을 자동으로 처리해줍니다. 특히 서비스 메쉬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부하 분산을 통해 어느 한 서버로 트래픽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히 데이터의 경로를 설정해줍니다. 예를 들어 메시지가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여러 가지 이유로 지나치게 오래 걸리는 경우 이를 인지하고 다른 경로를 전달해 줌으로써 전체적인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서비스들 앞단에 프록시 또는 사이드카, 즉 서비스들 간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기능을 추가하면 하나의 서비스에서 장애가 발생할 경우 이 프록시가 다른 서비스에게 장애 상황을 알려주기 때문에 장애가 전파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최적의 서비스를 찾아서 부하를 분산함으로 전체 서비스가 쾌적하게 운영되도록 도와줍니다. 프록시 또는 사이드카가 적용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는 모놀리틱 구조에 비해 복잡한 형태이기 때문에 도입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Why입니다. 다른 유명한 기업들을 따라서 도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발을 빠르게 할 수 있다거나 유지 보수성이 좋다는 등의 명확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하죠. 그리고 한두 개의 이유만으로 선택하기보다는 명확한 목적성을 가지고 MSA로 전환해야 하며 장점만 보지 말고 MSA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여 여러 방면에서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기술만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아키텍처는 기술만의 영역이 아니라 조직 구조와 운영의 영역이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놀리틱 구조는 조직, 운영, 기술들이 하나에 집중하기 때문에 구조가 단순합니다. 따라서 서비스를 운영해 나가는 관점도 하나의 시스템적인 측면을 바라보면 어렵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요구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고 의사결정을 하며 시스템을 바꾸어 나가는데 다양한 장애물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MSA는 이러한 모놀리틱 구조보다 더욱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 주문팀의 경우 고객이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고 혜택을 선택하며 결제하여 주문을 완료하는 과정 전체를 하나의 프로세스로 관리하는데요. 이때 주목해야 하는 점은 MSA를 도입하려는 해당 조직이 이러한 비즈니스 영역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요구 사항을 즉각적으로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는 데브옵스 팀도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시스템 아키텍처라는 것이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MSA의 장단점을 조직의 상황에 미루어 보아 잘 계산해야 합니다.
MSA는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빠르게 적용할 수 있고 변경사항도 빠르게 배포 가능하며 장애 영향도도 최소화할 수 있고 서비스별로 신기술 적용이 쉽다는 장점이 있죠. 반면에 다양한 신기술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고 전체 테스트를 할 경우에는 복잡도가 커지며 운영상 복잡도도 높다는 점, 서비스 간 트랜잭션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실패했을 경우 데이터 정합성 보장을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장단점을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MSA 도입에 필요한 기술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API, 서비스 메시, 변화 관리, 데브옵스, 부하 분산, 이벤트 처리, 로그 관리 등 MSA에 관련된 기술들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죠. 여러 개의 서비스로 나누어 원하는 개발 언어와 기술을 사용해 빠르게 개발하고 새로운 최신 IT 기술을 도입하려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제공하는 장점뿐만 아니라 고려 사항들도 반드시 숙지하여 아키텍처를 설계하시길 바랍니다.